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매일 먹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공복에 자기 전에 하루 한 번만 속이 쓰리거나 설사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내과 의사로 환자들을 돌봐온 박성철입니다. 환자들과 병을 이겨내며 함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환자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3시간씩 산책을 하고 텃밭에서 채소도 기릅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아직도 환자를 보세요? 라고 물으니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몸은 곧 습관의 결과입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치료나 약이 아닌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그냥 몸에 좋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암, 치매, 노화까지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80이 되어도 아직 현역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타민C,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매일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 왔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방법 하나가 여러분의 암 발병 위험을 낮추고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추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수만 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것보다 이 방법 하나가 여러분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타민C 복용의 진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암과 치매로부터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C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한 알, 공복에, 취침 전에?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바꿔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병원에도 자주 오시던 70대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영희 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비타민C 1000mg을 드셨습니다. 선생님, 비타민C 먹고 나서 속이 쓰려서 포기했어요. 위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은 공복에 하루 한 번 드셨습니다. 효과는커녕 속만 망가졌던 겁니다. 산성인 비타민C가 빈 위에 직접 닿으니 위험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환자 박상철 님은 1000mg을 아침에만 드시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셨죠. 그도 그럴 것이 비타민C는 체내에 3시간 정도만 머무르다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루 한 번 복용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합니다. 최근 제 외래를 찾아온 82세 이순옥 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비타민C를 먹었는데 지난 겨울에도 감기가 3번이나 걸렸어요. 어떻게 드셨냐고 물었더니 역시 아침 공복에 한 번만 드셨더군요.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60mg 기준은 100년 전 괴혈병 예방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암이나 치매를 예방하려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사실 현대인의 몸은 100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오염, 스트레스, 가공식품 등으로 활성산소가 훨씬 더 많이 생성됩니다. 미세먼지만 해도 20년 전보다 훨씬 심각해졌죠. 이런 오염물질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이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인 비타민C도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현대인은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을 먹는다는 점입니다. 토양이 예전보다 영양분이 적고 유통 과정에서도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100년 전보다 비타민C를 적게 섭취하게 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만 섭취합니다. 이는 마치 하루 종일 목이 말라도 아침에만 물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비타민C를 드시다가 속 쓰림이나 위통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별 효과가 없어서 중단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문제는 비타민C 자체가 아니라 복용법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희 님께 복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하루 3번, 식사 중간,
2000mg씩 가루형 비타민C로 천천히 물에 타서 드시도록 했죠.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엔 피로감과 장 트러블까지 좋아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감기도 안 걸리고 전에는 항상 있던 몸살 같은 느낌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상철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3번 나눠 드시게 한 결과 3개월 후에는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특히 전에는 잊어버리던 사소한 일들을 더 잘 기억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82세 이순옥님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비타민C 복용법을 바꾸고 6개월 동안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40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며 이런 사례를 수백 번 보았습니다. 같은 비타민C라도 복용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요. 또 다른 환자 강영호님은 77세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는데 복용법을 바꾸고 3개월 만에 오후에 피곤해서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력이 유지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비타민C인데 복용법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최근에는 학계에서도 이러한 분할 복용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를 하루에 나눠 복용했을 때 혈중 농도의 변동이 적고 항산화 효과가 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바뀌었을 뿐인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면 암세포 억제, 치매 예방, 면역력 강화 등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비타민C가 어떻게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백세지의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말씀 자주 나누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멤버십에도 가입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강 정보들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의 건강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비타민C를 한 번에 많이 드시려고 애쓰셨나요? 아니면 공복에 드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복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가지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암 예방 위암대장암을 막는 비밀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대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는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변형시키고 이렇게 변형된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활성산소는 15개 이상의 암 유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의 경우 활성산소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위암을 유발하는 나이트로사민 생성을 막아줍니다. 나이트로사민은 식품 첨가물이나 훈제 음식, 절인 음식에서 많이 발견되는 발암물질입니다. 비타민C는 이런 물질이 위에서 형성되는 것을 막아줘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적은 그룹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25% 낮았습니다. 특히 염분이 높은 식단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 효과가 더 컸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대장 내 유익균 환경을 개선합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이는 대장암 예방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적절히 섭취한 그룹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무기를 보호해 암세포의 면역 해피를 막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살해 세포는 암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는 이런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의 환자 중 75세 이종성님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점막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6개월 동안 하루 3번 비타민C 2000mg씩 드시도록 했더니 다음 검사에서 점막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종성님은 선생님, 비타민C가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 71세 최명자님은 대장 용종 제거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비타민C를 하루 3번 나눠 드시도록 했는데 1년 후 추적 검사에서 용종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비타민C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식사 중간에 비타민C를 드시되 특히 육류나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함께 섭취하세요. 암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 몇 년 꾸준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정기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분들은 더욱 철저히 비타민C를 복용하시길 권합니다. 비타민C는 암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임을 기억하세요. 주의할 점은 암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C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일부 항암제는 비타민C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암에 걸렸지? 그 해답 중 절반은 활성산소에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은 암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비타민C의 항암 효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치매 예방 뇌세포와 비타민C의 관계. 치매는 산화적 손상으로 뇌세포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2%지만 산소는 20%를 씁니다. 그만큼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비타민C는 뇌세포 안에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뇌가 활성산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타민C를 농축시키는 겁니다. 즉, 비타민C가 부족하면 뇌세포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뇌에서의 비타민C 농도는 다른 장기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 형성에 중요한 부위에 비타민C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가 뇌 건강, 특히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노인들이 알츠하이머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4,000명을 16년간 추적한 이 연구에서 비타민C 섭취가 풍부한 그룹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30% 낮았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억제해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독성 단백질로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비타민C는 또한 뇌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뇌 염증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염증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뇌 염증을 줄입니다. 더불어 비타민C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기분, 인지 기능, 집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의 환자 82세 김명자님은 초기 인지 장애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비타민C를 하루 3번 나눠 드시도록 했더니 1년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유지되었습니다. 보통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김명자님의 딸은 어머니의 기억력이 더 나빠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 79세 이영수님은 초기 인지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비타민C 복용법을 알려드렸고 8개월 후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3.1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영수님은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더 잘 기억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팁으로는 비타민C와 함께 오메가에서 3 지방산을 섭취하면 뇌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와 오메가에서 3를 함께 섭취했을 때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각각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 더 컸습니다. 또한 인지 활동, 퍼즐, 책 읽기, 새로운 것 배우기와 함께하면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 활동과 항산화제 섭취를 함께 한 그룹이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치매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비타민C만으로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흐릿해지고 감각이 무뎌질수록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매일 드시기 쉽고 부작용도 적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기억력 저하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비타민C로 뇌 건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복용법 하루 6000mg 나눠서 식사 중간에. 비타민C는 3시간이 지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무의미합니다. 1000mg을 한 번에 복용하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고 실제로 이용되는 양은 극히 일부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1000mg을 한 번에 복용했을 때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같은 1000mg을 200mg씩 5번에 나눠 복용하면 흡수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 2000mg씩 총 6000mg을 나눠 드시세요. 가루형이 가장 흡수율이 좋고 정제나 드링크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식사 중간에 드시라는 말은 식사를 시작하고 약 5분 후에 드시라는 뜻입니다. 이때 위에 음식이 있어 위 점막 자극이 최소화되고 비타민C의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 공복 상태보다 흡수율이 15% 더 높았습니다. 또한 위장 장애 발생률도 68% 낮았습니다.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속쓰림의 원인입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산입니다. 빈 위에 산을 넣으면 당연히 위 점막이 자극을 받습니다. 저의 환자 67세 박영수님은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1000mg만 드셨습니다. 그러다 제 조언대로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나눠 드시게 했더니 2달 만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활력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 73세 한지영님은 비타민C를 공복에 드시다가 위통으로 중단하셨는데 식사 중간에 드시도록 바꾸고 나서는 불편 없이 복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피부톤이 밝아지고 작은 상처도 더 빨리 아물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루형 비타민C가 좋은 이유는 흡수가 빠르고 위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면 위 점막과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자극이 줄어듭니다. 정제는 가루에 비해 흡수율이 떨어지지만 휴대가 편리해 외출 시에는 유용합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는 지질로 코팅돼 위장 자극이 적고 흡수율이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대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천 팁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6000mg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하루 3번 각 1000mg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마다 500mg씩 늘려가는 겁니다. 3주 후면 하루 6000mg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타민C 가루를 식탁에 항상 두고 식사 중간에 바로 타서 드시면 잊지 않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소량 포장된 제품을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방법으로 건강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값비싼 영양제보다 이 하나만 제대로 지키셔도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비타민C를 얼마나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나눠서 드시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네 번째, 주의사항 설사, 속쓰림, 요로 결석. 처음엔 천천히 늘리셔야 합니다. 2000mg씩 시작해 적응되면 6000mg까지.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 설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삼투성이 있어 장에서 물을 끌어당깁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복용하면 장에서 물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삼투성 설사라고 합니다. 저의 환자 78세 강병호님은 처음에 2000mg만 복용해도 설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500mg부터 시작해 2주마다 500mg씩 늘려갔더니 몸이 적응해 지금은 6000mg도 문제없이 드십니다. 강병호님은 비타민C 때문에 설사가 나서 포기할 뻔했는데 천천히 늘리니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사가 난다면 줄이시면 되고 물 섭취를 늘리면 요로 결석도 걱정 없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비타민C로 인한 요로 결석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사실 비타민C와 요로 결석의 관계는 오해가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섭취와 요로 결석 발생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량이었습니다. 비타민C와 함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요로 결석 위험이 더욱 줄어듭니다. 마그네슘은 요산 결정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400에서 500mg의 마그네슘을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철분 흡수가 증가할 수 있어 혈색 소증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결핍증이 있는 분들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지만 반대로 철분은 비타민C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와 비타민C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약, 항응고제, 항암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C를 드시기 바랍니다. 일부 약물은 비타민C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C는 일부 약물 검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검사 전에는 의료진에게 복용 중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환자 76세 이정수 님은 처음에 비타민C 2000mg만 드셔도 설사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1000mg부터 시작해 2주마다 500mg씩 늘려가니 몸이 적응해 이제는 하루 6000mg도 문제없이 드십니다. 이정수 님은 천천히 늘리니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타민C는 부작용보다 복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면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중에 비타민C로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천천히 시작해서 몸을 적응시키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비타민C는 먹기만 하면 좋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먹어야 내 몸의 의사가 됩니다. 40년 내과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단순히 비타민C 복용법만 바꿨는데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특히 암과 치매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분들에게 이 방법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 방법의 수혜자입니다. 30년 전 제가 50세였을 때 심한 피로와 잦은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당시 외국 논문에서 비타민C의 분할 복용법을 알게 되었고 직접 실천해 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0년 동안 큰 병 없이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 70세, 심지어 80세에 시작하셔도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개입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예방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바로 그런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지만 건강 수명은 64세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4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고 그중 건강하게 90세를 넘긴 분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비타민C 복용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루 3번 식사 중간에 각 2000mg씩 총 6000mg을 가능하면 가루형으로 처음엔 적은 양부터 천천히 늘려가며 충분한 물과 함께 이것만 실천하셔도 암, 치매, 노화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복용법을 몰라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저는 답합니다. 충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운동, 식이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도 중요하지만 비타민C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강 습관입니다. 80세가 되어도 현역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것,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저 역시 매일 3번 식사 중간에 비타민C를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나누어 드셔야 몸에서 진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예방이 중요하고 비타민C처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늦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경험상 단언할 수 있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85세의 습관을 바꾸고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 아침 식사부터 비타민C 한 잔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 없습니다. 식탁 위에 비타민C 가루 한 통을 올려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오늘의 건강은 오늘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100세의 건강의 토대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이런 작은 비밀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영양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연과 함께 드시면 면역력이 2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